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이 조금 잘 버텨주나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희망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오후 들어서부터 쭉쭉 밀리기 시작했던 시장, 밤사이에는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꽤나 큰 폭의 낙폭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미 벌써 내 손을 떠난 듯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6월의 첫 거래일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중단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주들의 강력한 랠리가 지속됐는데요.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6.3% 급등하는 등 이 AI 반도체와 관련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중동 지역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고요. 국제 유가가 급등세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재자극하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압박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강력한 AI 인프라 투자 수요와 또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시장의 하락 압력을 이겨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그 어떤 것이든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하락의 주된 요인이 어떤 거였는지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한 소식도 있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강한 급락 압력에 휩싸였습니다. 시장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75% 증발했고요.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3% 넘게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 하락폭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하락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그 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 ETF에서 최근 10거래일 연속해서 순유출이 발생되고 있죠. 총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기관의 자금들이 빠져나갔는데요. 유동성이 이렇게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2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청산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세가 더욱더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강해진 탓도 있었고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도 최근에는 조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내의 대기 매수 자금은 줄어들고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약간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또 하방 압력을 추가로 가한 소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스트래티지가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도 규모는 약 250만 달러, 전체 보유량의 0.004%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수년 동안 고수를 해왔었던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깨졌다는 데에서 약간의 상징성을 조금 부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매도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우선주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회사는 현재도 84만 비트코인 정도를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상징적인 인물, 이런 기업이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충격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매도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72,00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요.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프리마켓에서 한 6%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죠. 일단 스트래티지가 언제든지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는 확인이 됐다 보니까 앞으로도 매도 소식이 추가로 전해진다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충격이 덜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만나봤었던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7만 1,000달러대까지 밀리면서 이제는 7만 달러도 약간은 위협을 받는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다시피 2,000달러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XRP, 솔라나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낙폭을 크게 그리면서 어제 대비해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들 펼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알트단에서 보시면 하이퍼리퀴드는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밈코어도 짙은 녹색 띄고 있고 이 밈코인단에서는 도지코인까지 초록불을 띄고는 있습니다. 선별적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제는 정말 극소수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 보셔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에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정보방도 마련해 놓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을 100%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시문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이 시장에 무엇 때문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왜 버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쭉쭉 밀리고 있는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게 가능한 말이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선별만 잘 해낸다면 지금의 시장 안에서도 초록불 띄었던 그 코인들 여러분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전략들 면밀하게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의 전략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졌는지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이 코인이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바로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이었구나. 저도 조금 오히려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뭐 4월 7일 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그 히든 코인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너무 짧게 지나갔었죠. 그죠. 그때는 이제 마법 차트가 아닌 세력선 차트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세력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진짜 여기에서 세력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것을 보면 4월 14일에 제가 지난주에 드린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 분명히 세력들이 사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랐나 봤더니 9%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이후에 지금 45일 만에 121% 상승했습니다. 와. 자, 4월 7일 날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때 매수를 안 하고 4월 9일 날 1990원 리어 프로토콜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5월 26일까지 고점을 보면 4,402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제2의 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제2의 엔소가 됐었고 이제 오늘은 제3의 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방송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제3의 엔소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 굉장히 무섭게 올라왔다는 거 모르는 투자자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갔는데요. 이렇게 급등 시세를 내뿜는 코인들 차트를 바라보면은 저 뒤로 넘어가서 이때부터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한 번씩은 하시죠. 그런데 전문가님은 딱 그 타이밍에 이미 진입을 해서 수익으로 확실하게 121%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정보방에 미리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가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 안에서도 나는 괜찮은데 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락하는 시장에서 내 마음은 너무 조마조마하다. 나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제2의 엔소가 아니라 제3의 엔소, 제2의 니어 프로토콜이 될 수 있는 히든 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갑자기 웃다가 또 암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프닝 이슈로도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을 조금 많이 전해드려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여기에 또 스트래티지까지 매도를 조금 가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뭐 비트코인 ETF 유출은 지난번부터 계속 있었어요. 한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유출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ETF에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되고 있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 뭐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쵸. 그냥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얘들이 매도하니까 우리 시장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 본연의 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네. 단지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수익을 못 내도 배당을 줘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 전에도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작은 양을 매도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시가총액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깊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에서 자금들이 유출됐는데 XRP는 도리어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ETF를 통한 기관들의 자금 흐름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순유출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여태까지는 조금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죠. 그런데 밤사이에 이제는 거시적인 내용도 조금 안 좋은 내용이 전해지고 스트래티지까지 매도를 했다. 약간 상징성이 무너졌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매도세가 불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멈춰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런데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경고성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을 한번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식 시장은 뭐 뉴욕 증시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든 다 이겨내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 우선 가장 큰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밝혀졌죠. 주식 시장에 거의 1조 원이 넘는 자금들을 투입을 했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냈다.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마다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한 8,700선을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9,000선은 훌쩍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돈이 움직이는 그 시장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움직인다고 하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코인 시장 쪽으로 돈이 움직인다고 하면 코인 시장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 보입니다. 거래들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패닉셀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자금으로 주식시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오늘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 누가 코인 투자하나요? 코인 거래 대금이 코스피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완전히 죽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제가 항상 2024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24년도 9월, 10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가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클레이티 법안 같은 경우에도 6월 말에서 7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통과될 수 있다는 그런 현지 언론
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오. 2024년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클리에이티브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당분간 하반기까지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또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들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 그 전만 보더라도 지금과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죠. 거래 대금이 이렇게나 부족해진 상황에서 무언가의 확실한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클래리티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뭐 추후에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이때로 지금 무언가 예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에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그 전에 미리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밀리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조금 더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뭐가 그렇게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조금은 요인들을 주요한 원인들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자금이 안 들어온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기는 한데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제가 3대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미국 이란의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 8시 뉴스, MBC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시 휴전을 연장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일반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좀 괴로운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 제시한 그 휴전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그러면 또 우리도 다시 돌려보내겠다. 서로 간에 이것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뭐냐면 전쟁에 대해서 승리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승리 선언을 하느냐, 이란이 승리 선언을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어떤 협상안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 이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미국 250주년 행사 때 많은 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오기로 했는데 네. 전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전쟁을 더 끌고 간다고 하면 레임덕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니까 11월 달 중간선거가 아니라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어차피 타결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유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미국 국제 10년물이라든지 30년물 같은 경우에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고점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러한 미국 국제 10년물이나 30년물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면서 들어가지만 우리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케빈 오 씨가 이번 6월 달 그러니까 금리 결정 이후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왜냐하면 새벽 3시 끝나고 나서도 왜 그걸 들어야 되냐면 조금 더 남보다 빨리 알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꼭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단단함을 잃어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휘청이는 모습들은 나타나는데 일단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조만간 뭔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리티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기대감을 가져보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조금 차치를 해놔야 될 부분일까요?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뭐 어떤 자금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이 몰리는 시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시장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든지 제가 말씀드린 제2의 엔소, 제3의 엔소를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또 뭐 방송 끝부분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 코인들로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클리티버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 코인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은행권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클리티 법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케빈 허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까지도 좀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둬야 되는 코인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라도 자금이 조금 몰리는 코인들이 되겠죠. 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출이 되고 있죠. 유출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 XRP 같은 경우에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들 같은 경우에 대한 코인을 지금 찾고 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볼 거겠지만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매수 단가가 있습니다. 그 매수 단가를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금의 측면에서 오늘 가져오시는 히든 코인이 또 가장 주목할 만한 코인인 걸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통 물량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전에 메이저들의 흐름을 조금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1억 500만 원까지 봤습니다. 1억 500만 원까지 봤는데 조금 더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억 2,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1억 200만 원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익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 기준선이 1억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1억 200만 원 정도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아래꼬리 단다면 9,900만 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이 급락할 수 있겠다.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네.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1억 200만 원 선을 조금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1억 300만 원 그 부분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반대로 XRP는 어떨까요? 기관들은 사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우선은 뭐 XRP 같은 경우에는 1,850원부터 1,950원대가 거래들의 매수 단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그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때 15분봉 상에서 흐름이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2월 28일 같은 경우에도 1,860원까지 빠져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들의 매수 단가가 1,850원 이하로는 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시적으로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면 그 이하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XRP는 그래도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지금 1,850원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분할 매수 접근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제2의 니어 프로토콜, 제3의 엔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 가져오셨을까요? 자, 우선은 이제 거래들의 매집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앞서서도 지금 그걸 안 보여드렸었는데 거의 유통량의 70% 이상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이 눌림목이 지금 수익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조정의 구간에서 사셔야지 충분한 수익을 좀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30%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30% 이상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엔소와 니어 프로토콜과 같은 그런 급등의 흐름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일단 매집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 방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